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원인은 뇌신경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뇌에 이 나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정상인과 치매 환자의 뇌를 찍은 MRI 사진입니다. 네. 정상인은 이 뇌가 초록색으로 굉장히 깨끗하죠. 네.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는요, 대부분 붉은색으로 이렇게 울긋불긋해져 있는 모습이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나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은 신경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이 신경세포 사이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뇌에 쌓이는 이 나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정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잠도 잘 자면서 뇌 건강을 좀 열심히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네. 예. 뭐 오늘부터라도 관리 열심히 하신다니까 네. 참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네.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이 나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요. 그냥 나이 들면 어느 날 확 쌓이는 게 아니라 20대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최근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90.7세래요. 이제 정말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된 거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에 쌓일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나쁜 단백질이 20대부터 우리 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면 이건 뭐 치매를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린 피해야 돼요. 네. 예. 자,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그거를 하기 위한 최적의 순간, 네. 그리고 마지막 찬스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치매의 골든 타임을 잡으면 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겪은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팔에 이제 2도의 화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어요? 여쭤보니까 준여자에게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자기가 물을 끓인 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딱 치우려다가 확 넘어가면서 저런. 팔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건망증 지금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건망증도 좀 심하면 병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이미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아직 치매도 아니라고 들었고 뭐 내가 일상생활하는 게 크게 지장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꼭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한 4년인가 5년 뒤에 이제 환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자녀분하고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번에는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홍조랑 발진이 일어나고 막 트러블처럼 막 올라오면서 막 진물이 날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일이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일단 환자 본인은 기억을 못 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자녀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뒤집어지기 전날 로션을 바른다고 자기 전에 로션을 바른다고 발랐는데 치약을 짜서 발랐다는 얘기예요. 치약을. 치약을 로션인 줄 알고? 아니, 근데 그런 착각은 웬만하면 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치약을 로션으로 착각을 하고 바른 이유가 예. 지난 4년에서 5년이 지나는 동안 이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로 발전을 한 거였습니다. 치매가 되셨구나. 이제 치매를 진단받은 후에 이제 환자분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거의 뭐 자녀분들의 보호를 받고 뭐 수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상태였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경도인지 장애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경도인지 장애가 뭐냐면은 치매보다는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이 기억력과 같은 기타 인지 기능은 명백하게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그 심각성을 인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망증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치매로 발전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2009년에는 15,000명이었던데 반면 2019년에는 27만 6천여 명, 무려 19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만큼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80%는 결국 치매가 된다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치매 전 단계이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경도인지 장애를 모르고 방치할 경우에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좀 필요했네요.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일 때 관리를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가 있는 건데 단순히 이제 이거 건망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넘긴다면 치매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골든 타임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치매를 진단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2년의 골든 타임을 잡는 건데요. 12년의 골든타임. 자, 화면을 보시면은 치매로 가는 3단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나 요새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는 단계를 주관적 인지 장애라고 해요. 그게 7년이구나. 근데 이때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네.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도 인지 장애부터는 길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사물이나 사람 이름이 산뜻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객관적인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지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라도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치료를 하면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5년의 세월이 더 흘러버리면은 치매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희 엄마도 치매 진단 받기 전에 그 집의 비밀번호가 제 전화번호였거든요. 제 엄마 집의 비밀번호가. 근데 그걸 잊어버리셔서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매번 그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어요. 배낭을 메고 지하철을 갈아타시면서 밑반찬을 해서. 근데 어느 날은 다른 데 가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어느 역에 내려야 되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영등포에 와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근데 치매란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냥 엄마 왜 그래요? 막 짜증을 막 냈죠 내가. 엄마 왜 그래 바보같이 막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때라도 조금 더 일찍 좀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중증 치매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자꾸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한다고 하시지만은 사실 뭐 저희 시할머님 치매 겪는 거를 보고 느낀 게 저는 이제 환자 본인도 힘든데 네. 가족들이 하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옮는다, 그래, 감염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그러게. 주변 사람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인데요. 네. 그래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50대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저기 온몸에 안 아픈 곳이요. 불면증을 호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50세이니까 갱년기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완경을 안 하셨더라고요. 완경 전이고 여성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환자분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이분이 치매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거의 외출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불면증에다가 환자분이 우울한 증세까지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서 수면제하고 우울증 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후 환자분이 치료차 병원에 꾸준히 이제 내원하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가족들이 보다 못한 가족들이 이러다가 이 며느리가 이제 중환자가 되겠다 그래서 네. 시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이제 모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본인도 그 당시까지도 본인이 모시는 거에 대해서 또 죄스러워하고 안쓰러워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겠습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환자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에 의해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의 증상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분명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진료를 할 때마다 시아버지를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 것처럼 밤마다 시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환자분께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실 것을 권유를 드렸는데요. 네. 이후 이제 환자분과 그 환자분의 남편분이 같이 내원하셔서 남편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예.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셨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아까 치매는 뭐 옮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감기처럼 뭐 주변 사람이 옮는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뭐 수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네, 치매 가족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걸 보고 또 굉장히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치매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바이러스가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감기나 전염병처럼 바이러스로 이제 치매가 옮긴다는 게 아니라 치매 가족을 돌보는 와중에 그리고 치매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가족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자녀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은 72% 증가하고 특히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어느 질환보다도 가족력,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어떤 질환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는 질환이죠.